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 빛은 길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 말은 우주 최초의 탄생 비밀이 숨겨져 있는 우주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재하는지 하는 비밀과 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길, 그리고 생명과 우주의 관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우주 최초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우주의 신비이기도 하며 또 어떤 변화에도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우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원리와 생명의 존재 등을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우주는 빈 허공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과 같은 상태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를 무국이라고 하며, 무국은 곧 끝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끝없는 세계가 무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무국의 정육각형, 이 정육각형을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헥사곤이나 정육각형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떨 땐 정육각형이라고도 하고 어떨 땐 헥사곤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 헥사곤이 존재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헥사곤이 존재하면 이 헥사곤 안에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두 가지 기운, 즉 빛이 있습니다. 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셨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에너지가 동시에 보일 때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빛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두 가지 작용을 말하며, 동양에서는 이 두 가지 작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북기에 있는 태극이 바로 그겁니다. 태극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는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하나는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우리 눈이 그래요. 인간의 머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거밖에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설명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서양에서는 이 태극을 히브리어로 머라고 합니다. 머라고 하며, 머는 곧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자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힘을, 그게 바꿔 얘기하면 그게 자기장이에요. 그게. 아셨죠? 여기서 히브리어는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까 나오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이 빛이면서 태극이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뭐. 유태인의 나라 이스라엘 국기. 예,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저기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저기. 아시죠? 저 국기하고 우리 태국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저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가운데 저 육망성, 저걸 육망성이라 그래요. 육망성은 곧 끌어당기는 기운,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뜻하며,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헥사곤입니다. 아셨죠? 저 두 가지 기운이 합쳐지면 저 안에 헥사곤이 생겨요. 그렇죠? 헥사곤 아직 못 보셨어요? 저 별 가운데 보세요. 그리고 육각형이 보이죠? 저게 헥사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저 그림에, 지금 저 그림 위에 있는 건 태극기죠. 우리나라 태극기. 그거는 이것이 끌어당기는 거고 이것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거나 저 육망성을 잘 보세요. 저 육망성. 육망성은
위를 향한 삼각형 위를 향한 것, 즉 빨간 삼각형은 뻗어나가는 기운을 뜻하고, 또 밑을 향한 삼각형, 즉 파란 삼각형은 끌어당기는 기운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것이 합쳐져 있는 그 상태가 헥사곤으로 나타나죠. 중간에. 아셨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운이 합쳐진 세계가 바로 헥사곤입니다. 그러니까 헥사곤 안에서 두 개가 나갔다는 뜻이고, 그 두 가지 기운을 합치면 헥사곤이 된다는 얘기고,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머리가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입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평면적으로 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 두 가지가 합쳐져 나타나는 빛, 그 빛은 이렇게 헥사곤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저기 빛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빛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며, 그 빛을 뭐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뭐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입자의 세계가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은 이렇게 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주 창조의 신비가 바로 이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며, 유태인이 말하는 신의 정체가 바로 헥사곤인 것입니다. 저 헥사곤이 곧 신입니다, 저기. 그리고 이 헥사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공간 안에는 있다고. 이 공간, 그리고 또 에너지 안에도 헥사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온도에 존재하며, 이렇게 다채로운 존재를 합쳐서 온도 안에 헥사곤, 온도 안에 육각형, 그리고 온도 안에서 나타나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공간 안에, 그 다음에 에너지 안에, 이것들을 합치면 그것을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 사람의 뇌는 평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의 세계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빈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거기 어떻게 육각형이 나타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건 평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그걸 무극이라 그러고, 헥사곤이 있으면 그런 작용이 벌어진다. 이것이 동시에 한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설명을 하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면적으로 설명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입체적인 우리의 삶도 입체적이잖아요. 각자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고, 또 능력도 서로 틀리고, 누구는 뭐 평범한 사람은 생전 볼 수도 없는 걸 봤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삶이 우리의 평면적인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여기 있는데 먼 데까지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뭘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 같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의식을 통해서 꾸며대기도 하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류 사회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보시면은 거짓말이 수없이 많아요.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세상도 거짓말하고 나라도 거짓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 뭐든 곧 빛이며,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빛이며, 빛은 뻗어나가는 파동과 끌어당겨 뭉쳐진 입자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파동을 히브리어로 카라고 하며, 뻗어나가는 건 카예요. 카라고 하며, 우리의 영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의식과 영혼, 그 중에 영혼은 또한 뻗어나가는 작용 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볼 때 카는 우리의 영혼이 카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느니라. 파동이 뻗어나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셨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은 길이 나간다는 건 모르고 자의식을 통해서 뭔가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죠. 찾으려고 하는 것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카가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면 된다의 한다가 바로 길이며, 하면 된다의 한다가 바로 길이며, 이 길을 통해 세상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주로부터 나온 길이 바로 카인 것입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렇게 카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지 자의식의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식의 지식은 조금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길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의식이 방법은 많이 하는데 즉 영원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의식을 통해서 공부는 많이 해요. 근데 안 해요. 본인이 칼을 안 써. 그럼 그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말은 몰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비록 자의식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꼭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다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배워지기 시작해요. 꼭 필요한 것만 배워집니다. 아셨죠? 끌어당기는 기운은 입자를 뜻하며, 끌어당기는 기운은 곧 뭉쳐지는 게 입자예요. 입자를 뜻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입자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고 합니다. 바.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바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또한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카라면 여러분들의 몸이 곧 바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이렇게 먹카바에 의해 창조되며, 그래서 이것을 먹카바라 그래요. 아셨습니까? 히브리어로 그걸 먹카바라 그럽니다. 뭐는 뻗어당기고 끌어당기는 에너지, 즉 빛이고, 카는 영혼, 즉 뻗어나가는 힘이고 파동이고, 그 다음에 바는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육체, 즉 몸이 바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렇게 먹카바에 의해 창조되며 먹카바의 정체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카바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먹카바의 카가 길이고, 그리고 먹카바가 바로 빛입니다. 아셨죠? 뭐가 빛입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서 그러지 원래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설명은 각자가 틀리죠. 똑같은 거지만 서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틀리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모두 생명이 있으며, 또 먹카바는 바로 생명의 불꽃인 것입니다. 먹카바가 생명의 불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따가 얘기했지만 먹카바를 터득한 사람이 볼 때는 무생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에 의하면 무생물이지만 무생물도 나름대로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카바를 터득한 사람하고 터득하지 못한 사람의 세계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만물은 이렇게 먹카바에 의해 탄생되며, 또 동물과 식물은 그 먹카바의 생명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더 강하게 작용하죠. 그 다음에 식물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식물도 마음이 있어요. 식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줄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꾸 꺾어버리고 그러면 괴로움도 식물도 느껴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함부로 꺾지 마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저 서초동에 그 대법원 앞에 가면은 그 큰 길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그 나무는 오래된 나무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첫날 그 갖다 톱을 대고서 잘랐어요. 잘랐더니 그 사람 그날로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여러 명이 한 대여섯 명이서 그걸 자르겠다고 했어요. 다 죽었어요. 나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인간들은 이 기후 이런 것도 다 우리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멋대로 쓰면 기후도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걸 몰라요. 상식,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그런 일을 이해를 못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이제 납득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셨죠? 광물 또한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광물도 나름대로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을 유일하게 마음처럼 유일하게 작동하는 광물이 바로 수정입니다.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은 우리 사람처럼 마음 씀씀이가 있어요. 수정은 우리 마음과 같은 정신작용이 있어. 수정은 정신작용이 있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정신작용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수정을 발진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은 안에서 스스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런지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시계라는 거 있죠? 자동시계, 태엽 안 주는 자동시계. 이 자동시계는 이렇게 수정이 그 안에서, 시계 안에서 발진을 하여 시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수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계는. 자, 이것도 수정입니다. 자, 이 수정은 결정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헥사곤입니다. 결정 구조가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파장하고 거의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정은 크고 작은 모양이 있지만 대체로 전부 다 육각형입니다. 각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이건 좀 이렇게 직사각형식이지만 육각형이에요. 이렇게. 각이 육각형이라 그래서 이 수정을 육방주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육방주상이라고도 불러요. 수정.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수정은 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발진하고 있듯이. 아셨습니까? 그리고 수정은 이 구조가 우리 사람의 DNA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뭐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우리 제품 가운데도 사이퍼 반지나 목걸이나 또 벨트나 이런 데는 지금 수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건 발진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들었죠. 그러나 그 태초의 작용은 이렇게 먹커버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든 건 그 이제 어느 밑에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 자체는 먹커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렇게 먹커버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커버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나 또한 먹커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 또한 만들기는 부모님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먹커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커버 스타일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먹커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태초에 나는 누구인가?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태초에 나는 누구인가 하며 자신의 모습을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끝내는 발견하면 거기에는 먹커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정육각형의 헥사곤 모양이 바로 여러분의 최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커버를 위에 그림은 여러분들입니다. 먹커버에 의해서 저렇게 나타났지만 여러분들이 먹커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먹커버가 여러분들 지금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먹커버를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찾아내서 먹커버를 찾으면 저 밑에 그림처럼 먹커버가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용하죠. 여러분들도 작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나 저 밑에 사람은 저 먹커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동양에서는 자신의 실체를 찾는 현상을,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자신의 먹커버를 찾는 그 현상을 깨달음이라고 하며 또 먹커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을 쿤달리니라고 합니다. 예. 쿤달리니라는 건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기운이 막히지 않고 소통하면은 먹커버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걸 쿤달리니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29세 때, 29살 때
깨달음을 얻었으며 31살 때 먹카바를 터득했습니다. 예, 그때 먹카바를 터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먹카바를 터득하기 위해, 먹카바를 알기 위해 명상이라는 걸 하지만, 명상,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명상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또 명상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휴식도 취해주고 하는 정신작용도 안정을 찾아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먹카바는 결단코 먹카바는 사실 명상으로는 절대 터득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먹카바를 찾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먹카바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먹카바는 절대로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먹카바는 절대로 명상을 통해서는 터득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먹카바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이 말은 먹카바의 작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먹카바의 방향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돼서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작용에서 이렇게 작용해서 우리 몸까지 된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먹카바의 어떤 작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먹카바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즉 다시 말하면 빛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인데,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긴 게 바로 이렇게 수많은 만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뻗어나가고 해서 없어지고, 뻗어나가는 기운 때문에 없어지고, 또 끌어당기는 기운 때문에 그렇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몇 퍼센트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 이게 바로 먹카바의 작용권 안에 있는 거예요. 먹카바가 작용하는 상태에서, 이 먹카바가 작용하는 상태 안에서 이 명상이라는 자체가 먹카바가 작용하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먹카바를 터득한다는 것은 허황된 착각일 뿐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명상에서 내가 먹카바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작용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환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먹카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마 지금 내 이야기를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겠다고 해서 결코 얻어져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자의식이 얻어야지 해서 얻어져지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먹카바의 작용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진짜 먹카바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상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먹카바의 작용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의 안 되죠.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자체가 먹카바 안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고 싶어도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말은 한다는 카가 작용하고, 즉 여러분들이 먹카바를 얻는 방법은 한다 하는 카는 작용을 해야 돼요. 결국 카가 하는 거예요. 한다는 작용하고, 알고 싶다, 찾고 싶다 하는 자의식은 죽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는 사람은 다 자의식이 살아서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카바를 터득하는 길은 바로 죽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의식이 죽어야 돼요. 알고 싶다는 카는 작용하고, 알고 싶다는 자의식은 죽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자의식을 여러분들 스스로 죽일 수 있겠어요? 이게 힘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쳐서 죽어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자의식이 죽어야 먹카바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드러난 게 나는 31살 때 드러난 거예요. 먹카바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가야 먹카바의 실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카바의 실체가 드러날 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명상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먹카바가 발견되는 과정, 그 자기관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이 43도 이상 되게 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열은 나는데 머리가 절대로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머리는.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몸은 뜨거워요. 이렇게 43도 이상 되는 열이 펄펄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45일간 정도 했어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침에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녁 때쯤 되면 서서히 열이 없어져요. 그래서 밤에는 괜찮아요. 밤에는 괜찮고 다시 아침이 되면 서서히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몸 안에 이상이 있어요. 유리창 옆에 가면 머리카락이 다 가서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쇠하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전기가 훅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전기 같은 게 많이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45일쯤 됐을 때 이제 이 열이 서서히 죽어서 없어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바로 1월 15일입니다. 결코 앉아서 호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하는 사람도 앉아서 호흡을 이렇게 조용히 하고 그런 뭔가 환상입니다. 대부분 다 환상이에요. 먹가바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찰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찰열 아셨죠? 그 마찰열이 나는 건데 본인은 모르죠. 나도 열만 났지 왜 나는지 모르죠. 마찰열이 사라지고 난 뒤 지금 내 몸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절대로 머리가 아프다던가 또 물론 바늘로 잠깐 찌르면 잠깐은 따끔하지만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수술을 해도 안 아파요. 통증을 해요. 아프다고 하는 통증이 사라져 평생 동안 아픔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엄청 나쁘기도 합니다. 난 원래 옛날부터 이 오디오나 이런 기계를 좋아해서 그 다음부터 기계를 엄청 많이 있는 가운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결국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머리만 조금만 아팠어도 안 했을 텐데 머리가 아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먹카바를 터득하고 나면 모든 통증은 없어집니다. 물론 사이퍼는 아주 강해집니다. 먹카바는 결국 인간의 의지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그 사람을 터득시켜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은 환상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먹카바는 이와 같은 지식을 통해 내가 지금 먹카바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지식이에요. 그건 지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즉 여러분들이 야 먹카바가 얻어지려면 열이 나야 된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직접 터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어야지만이 죽음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먹카바를 터득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그러니까 먹카바를 터득하기 전이 아니고 이제 먹카바를 여러분이 터득했어. 그렇게 터득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그 전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전의 자기는 먹카바를 터득하기 전의 세상은 자신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자기 자신도 이런 불이나 이런 책상이나 또 저 사람이나 나나 이렇게 그 중에 하나였지만 먹카바를 터득하고 난 뒤의 세상은 자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보면 가엾게 보이고 모든 만물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랑 같은 먹카바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같은 먹카바에 의해 창조되었듯이 모든 만물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고 난 뒤에는 이 세상 모두를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사랑으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자비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석가는 이와 같은 사랑을 자비라고 하였으며 먹카바를 터득하고 난 뒤의 세계를 옛날에 석가모니는 자기가 먹카바를 터득하고 난 뒤의 세상 그러니까 먹카바를 터득하기 전의 세상은 자기도 이 세상 것과 하나였지만 터득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 다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세계를 붓다 필드라고 합니다. 네. 석가모니가 옛날에 먹카바를 터득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똑같았지만 터득하고 난 뒤의 세상은 그 세상을 붓다 필드라고 합니다. 아셨죠? 붓다 필드. 한번 들어보셨죠? 나는 먹카바의 사랑을 석가모니는 자비라고 했지만 나는 자비라고 안 하고 그것을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며 또
먹화발을 통해 바라보는 이 세상을 소공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소공자입니다. 물론 내 이름 그 이름으로도 지금 쓰고 있지만, 소공자는 결국은 생명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소공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소공자는 이렇게 스스로 작용하여 나타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세상이 소공자입니다. 이해하셨죠? 먹화발을 터득하고 나면 이 세상 변화와 또 세상 이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건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면적인 생각으로다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자, 태초에 무극이었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거기 헥사곤이 있느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헥사곤이 생겨?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먹화발을 터득하면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난 책 안 봅니다. 그거 귀찮아서 못 봐요, 그거. 책 안 보고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이, 이게 한눈에 보고 한눈에 이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뜨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거의 책을 안 봅니다. 책 안 봅니다. 기껏 뭐 음악이나 좀 듣고 그러지,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 듣는 거죠. 난 소리를 좋아해요.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세상 변화와 세상 이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복잡하지 않으며, 책으로 보면은 세상이 복잡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은 것 같지만, 한눈을 보면은 이 세상은 힘들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단하며, 단순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변하며,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수련법이나 진리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카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은 곧 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걸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살고 싶다 하는 그거를 일단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부의 세계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먹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밤낮 그러고 앉아서 백결선생처럼 살게 됩니다. 가난한 문풍지에 구멍이나 막으면서 앉아서 공부만 해봐야 부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먹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먹는다는 게 뭔지.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먹나 이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의 자의식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혼인 카가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카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간단하게 말하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부를 먹고 그 다음에 영원히 그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는 여러분의 칼을 통해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이 뭔지. 물론 이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몸이듯이 그 여러분들이 칼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부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는 바가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통해서 이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힘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이퍼 시대입니다. 공부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는 기계가 다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컴퓨터보다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컴퓨터를 오히려 이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뭘 좋아한다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록이 다 올라옵니다. 컴퓨터는 그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써요. 컴퓨터 지금 기계만 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이해하셨어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기계는 점점 유리하고 결국 기계가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려먹을 때도 올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힘을 바로 사이퍼라고 하며, 사이퍼는 곧 먹화발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힘을 말합니다. 원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먹질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다 돼요.
이해하셨죠? 원하는 것은 일단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즉 먹하바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먹기 전에는 상상이지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먹하바의 세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먹하바의 세계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이것저것인 것 같지만 먹하바를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황금률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건 뭐냐? 대체로 이 우주 먹하바는 7대 3이에요. 퍼져나가는 힘, 카가 7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틀리죠. 우리는 존재하려면 입자가 끌어당기는 게 7이고 뻗어나가는 게 3이래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7을 일하고 3을 꾸준히 모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모으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7이 돼야 되고 쓰는 힘이 3으로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단 5대5는 5대5. 5대5는 없어요. 5대5라는 건 없어요. 이 황금률은 7대 3이에요. 7대 3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7, 3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5대5면은 움직여지겠어요? 안 움직여지겠어요? 뻗어난 것도 5, 끌어당기는 것도 5. 그러면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5대5는 곧 무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는 무극 상태라는 건 5대5고 7대 3, 황금률은 7대 3이에요. 그 7대 3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세상 만물이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운 거고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자기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몰라. 그래서 이 뭔지 몰라. 내가 뭐 했는지 이렇게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먹하바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연결을 합니다. 내가 아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책도 안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끌어와요. 그거를. 비록 아는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먹하바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먹하바가 작동을 해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눈앞에 짙고 아주 짙은 그리고 맑은 녹색 불이 나타나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녹색불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곳에 알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있거나 아니면 물건 등이 있어서 나타나서 내가 자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녹색불, 빨간불은 안 되냐? 아니, 녹색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지나 이런 데 보면 에메랄드가 들어있어요. 이 녹색을. 이 녹색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반지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녹색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녹색불인데 이 녹색불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형상입니다. 안정된 상태가 되지 이 녹색불이라는 게 나타나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건 그럼 뭐냐? 바꿔 말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뇌파, 우리 뇌파 있잖아요? 뇌파, 세타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타파는 제로예요. 베타파는 막 움직이는 거고 알파파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고 시타파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 델타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그건 제로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델타파예요. 세타파 상태가 되면은 이 먹하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타파 상태를 통해서 전 우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녹색불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일종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녹색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거나 또 아니면 계시를 받았다 할 때 그 계시가 바로 이렇게 시타파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먹하바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연결해서 다른 차원을 연결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먹하바의 작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먹하바는 결국 존재 이전의 헥사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 이전의 헥사곤을 발견하는 것이 먹하바예요. 그리고 그 헥사곤을 발견하는 순간, 최초의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하는 순간, 즉 저 상태가 되면 저렇게 저 그림에 있는 저 헥사곤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 헥사곤은 여러분들은 지금 헥사곤에 의해서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걸 발견했어. 그러면 헥사곤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헥사곤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저 헥사곤을 발견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건 우주의 의무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지만, 이 세상은 저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지만, 소공자, 즉 소공자라는 건 뭐예요? 소공자라는 건 먹하바를 통해서 본 그 세상이죠.
그 세상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런 헥사곤, 머카바, 우주 전체 머카바가 우주를 보존해 주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 우주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헥사곤을 발견하여 주어진 머카바의 임무를 완성하도록, 헥사곤을 발견한 사람은, 저게 머카바를 발견한 사람은 머카바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 의무가.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주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나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여러분들 우주는 나를 보호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가능한 한 이 머카바를 터득한 사람 가까이에 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가까이 살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주는 머카바를 터득한 사람을 위하여 그가 사는 지역이나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레기장 같은 데 가서 내가 살면 그 쓰레기장은 곧 얼마 있다가 꽃밭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머카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카바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머카바를 터득한 사람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머카바를 터득한 사람을 함부로 본인이 건드리거나 그러면은 우주는 그 사람을 응징해 버립니다. 머카바는 그 사람을 응징해 버립니다. 응징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응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머카바의 비밀을 모르면, 그런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주가 스스로를 보존하는 본능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응징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머카바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머카바는 정육각형인 헥사곤에 의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헥사곤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 유튜브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이 헥사곤이라는 게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러나 내가 사이파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헥사곤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저기 많습니다.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다고 그러면서 쓰겠죠, 그 사람들은. 네. 그거 같은 겁니다. 아셨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사고방식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는 없지만 머카바가 존재하기 위한 세상은 세 군데 있습니다. 머카바는 세 군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는 공간, 또 하나는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온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온도 안에도 헥사곤이 존재해요. 결국 헥사곤은 공간에도 존재하고 에너지 안에도 존재하며 온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세 군데를 삼태극, 왜냐면 헥사곤이라는 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 있으니까 삼태극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삼태극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하는 저 아래에 있는 마크, 저 마크가 바로 삼태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기 하얀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저기 삼태극을 뜻합니다. 부채에도 보면 삼태극이 그려져 있죠. 그렇게 삼태극입니다. 이해하셨죠? 삼태극이 곧 이 세상의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게 삼태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타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공간이며,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자가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도에 의해 그 입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온도 때문에 파동으로 갔다, 입자로 갔다, 또 굳어졌다, 물렁물렁해졌다, 물이 됐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 온도는, 이 에너지의 온도는 섭씨 4도, 섭씨 4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눈은 대체로 한 섭씨 4도 때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저렇게 육각형이 나타나요. 헥사곤이. 눈 보셨죠? 그 눈. 그 자세히 보면 저렇게 눈도 육각형으로 나타납니다. 섭씨 4도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과 보이는 입자가 나뉘어 눈 또한 정육각형 헥사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헥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아셨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듯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파동의 세계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파동의 세계는 모르죠. 없다가 되죠.
입자의 세계만 보고 알죠. 그게 평면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평면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는 감지할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자가 존재하듯이 파동 또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잡으러 다녔어요. 그게 바로 뭐냐? 파동이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 파동인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게끔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도깨비라고 그래요. 그렇게 파동이 빛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도깨비라고 하며 도깨비가 존재하듯이 파동의 세계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이 아니에요. 도깨비는 생명체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있어요. 잡으러 가면 도망갑니다. 천천히 오던 놈이 갑자기 쌩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사후세계인 것입니다. 그 파동의 세계죠. 입자의 세계는 아니죠. 여러분 죽으면 영혼은 남습니다. 그대로. 영혼은 작용해요. 그래서 그 세계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억이 없죠. 그게. 기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기억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면은 함부로 안 삽니다. 그렇게. 이렇게 파동의 세계 또한 공간에 존재하며 머카바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진보된 인류 그리고 인류의 향상 그것은 이와 같이 우주를 자각하여 몸으로 보고 욕심부릴 것이 아니라 육체로 보고 저거 갖고 싶다고 욕심부릴 것이 아니라 머카바의 작용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보하는 거고 그게 향상되는 거예요. 향상된 인류는 길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 원하는 세계에 도달하며 또 자기장을 통해 그것을 현실에 끌어와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삶을 앞으로는 파동 문명이라고 하며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이었죠. 그래서 많이 가진 놈이 뭐 부자가 되고 하여튼 뭐 좋았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파동 문명입니다. 굳이 많이 가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 큰 거 가지면 그거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파동 문명이라고 하며 사이퍼는 곧 파동 문명의 노력인 것입니다. 사이퍼가 노력이에요. 공부하고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물론 공부한다는 자체도 가기 위한 길의 어느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괜찮아도. 이해하셨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원하는 세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하는 세계를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으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원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